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거 누가 계속 제 말투를 따라 하던데 뭐 이번 시간은 뭐 해서 이런 말 따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계속 의식이 돼.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놀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심사위원들은 또 까탈스럽게 다 체크해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 유하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왜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시험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러면은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되는 건가?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그 한참 그 우리 학원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샴푸를 끝나고 나서 이 수건 어깨랑 무릎이랑 했던 수건을 치워야 되냐 아니면은 끝나고 난 뒤에 치우냐 아니면 끝나기 전에 다 치우고 나서 그게 마무리냐 그런 걸로도 막 그게 됐었어요. 난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딱 그 어떻게 문서화가 돼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시험 결과가 나올 때 커트 몇 점, 뭐 샴푸 몇 점, 와인딩 몇 점 이렇게 세분화돼서 점수만 나와줘도 학생들이 연습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아 내가 커트가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체크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안 알려주더라고. 뭔 법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뭐가 왜 알려주면 안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안 알려주는 이유는 자기들도 나중에 해명해야 될 일들이 아마 많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뭐 나중에 뭐 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 시험이 투명하질 못해. 깨끗하질 못하고. 그리고 진짜 조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020년이 넘어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구닥다리 방식이야. 방식이. 시험을 좀 첨단화해서 볼 수 없나? 내가 만약에 산업인력공단 직원이고 산업인력공 뭐 그런 거 채점을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한다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재료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몇 점 하면은 로트든 습지든 빛이든 가위든 뭘 떨어뜨릴 때 아 몇 점 감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내가 블로킹을 잘못 탔을 때 몇 점, 오작이 났을 때는 몇 점이 감점, 로트가 한 개 부족했을 때는 몇 점 감점, 두 개 부족했을 때는 몇 점 감점, 미작일 때는 뭐 빵점인 건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명확하게 아니면 내가 가위질을 뭐 능숙하게 못했을 때는 몇 점 감점, 빗질을 못했을 때는 몇 점 감점, 와인딩 시 텐션을 잘 못 줬을 때는 몇 점 감점, 이런 걸 좀 알려주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할 텐데 난 왜 이거를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 왜 공개를 안 하겠어요? 자기들이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까 공개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는 이런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일단 시험장 가면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뭐 제 책에서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동영상에도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것도 뭐 제 말이 모든 게 정답일 순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듣고 그거를 올바르게 행동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피드백도 많이 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사위원이 봤을 때 어떤 그 특정한 특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어수룩한 행동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찌됐건 심사위원 눈에 안 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동영상에 중간중간에
제 거 영상 중간중간에 심사위원들한테 눈에 안 띄는 방법들 이런 것도 설명해놓고 하는데 왜 이게 눈에 안 띄게 해야 되는 걸로 설명하는 내 자신도 웃겨.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심사위원이 나 좀 봐라 나 잘한다 이게 시험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감점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조심해서 눈에 띄지 않게 행동을 과하지 않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난 되게 웃기다고 봐 시험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 또린이 친구들은 이제 이런 악조건적인 그 시험 속에서도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 거 영상 보시면서 제가 조금 이런 거 주의해서 하세요. 눈에 너무 튀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그 대신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뭐 샴푸 테크닉이라든지 어떤 것들 뭐 가위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신 있게 하세요. 배운 대로. 대신 내가 배운 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그냥 묻혀가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가 보는 시험은 그냥 묻혀서 가는 게 가장 좋아. 내가 눈에 너무 튀거나 이런 거는 별로 좋지는 않을 거야.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한들 그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잘해 보이겠냐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깎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심사위원 또 기준을 명확히 산업인력공단에서 좀 이렇게 딱 가이드 잡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그래서 힘들어 이 강사하는 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잘 못하던 친구가 그냥 경험 삼아 봐서 떨어질 때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잘하는 친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 떨어졌을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잘하던 친구가 실수를 많이 해서 떨어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수를 안 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실수를 무조건 찾아야 되거든. 감점된 요인들을. 그러면 쉽게 찾아지는 친구들이 있고 진짜 안 찾아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감점 요인이. 그러면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놓고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혹시 이걸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시험장 가서 자기도 모르는 실수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시험에서 어이없었던 건 그 친구가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 다음 시험에서 똑같이 했대. 그리고 하물며 커트랑 와인딩이랑 염색 색깔까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려 20점 차이로 합격을 했다는 거야. 자기도 자기가 그래서 신고를 한대. 그걸 따지겠대. 왜 그 전 시험을 떨어졌는지.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진짜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 또린이 친구들은 제가 항상 가리킨 대로 과정 중심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기본에 충실해서 하면 합격은 합니다. 결국은 합격은 해요. 근데 정말 재수없게 이상한 심사위원을 만나던가 뭐 어찌 됐건 뭐 이상한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지 않는 이상 합격은 해요. 그러니까 절대 혹시라도 뭐 내가 잘 하는데 한 번 떨어지셨다고 한 번 두 번 떨어지셨다고 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포기하면 나중에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어찌됐건 내가 미용을 가던 안 가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게 좋으니까 우리 또린이 여러분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또로치 선생님이었어요. 감사합니다.